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천손, 하늘의 자손. 이 두 가지 유물에 나타나 있는 기록, 태왕, 사해, 천손과 같은 말들은 고구려가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 국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천하의 중심이었고, 이러한 고구려가 있는 한 중국의 천하는 서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요서지방의 조양시는 인구 80만 명의 자그마한 도시다. 하지만 1300년 전 이곳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이 들어선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의 중요성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탑이 말해주고 있다. 당나라는 당시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표시로 80m 높이의 거대한 탑을 세웠다. 훗날 이 지역을 차지한 요나라도 탑을 세웠다. 요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북방의 이민족, 중국, 한반도,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상인들까지 대거 모여들었던 이 노른자 땅이 6세기 말경에는 바로 고구려의 세력관이었다. 중국의 역사서 신당서는 조양의 옛 지명인 유성에 고려 시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 유성에서 고구려는 북방 민족에게 농산물이나 철을 수출하고 말과 가죽류를 수입했다. 중국과는 말, 황금, 화살 등을 수출하고 비단, 장신구 등을 수입했다. 중개 무역권도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고구려의 무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몽고 고원에서 발견됐다. 돌궐이 세운 이 비석에는 552년 고구려에서 사신이 다녀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고구려의 사신들은 널리 중앙아시아까지 왕래하고 있었다. 외교는 무역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고구려의 무역은 해상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기 438년 고구려는 800필의 말을 남송으로 수출한다. 당시 고구려는 황해 해상권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국이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제력은 자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도 있겠지만은 북방과 남방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육하는 중개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권과 교역권, 이것이 바로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또 다른 이유였던 것이다. 수나라가 국군을 걸고 일으켰던 이 전쟁의 두 번째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쟁의 원인은 이것뿐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용만 선생님, 이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두 나라의 전쟁의 원인은 문명의 충돌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동방사의 맹주로 자리하면서 독자적인 문명권을 형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운벽화, 높은 수준의 천문학과 건축술 등 중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이러한 고구려마저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의 천자의 지배하에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고구려와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곧 전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은 문명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문명대전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자존심을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것은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신무기의 일종인 운제입니다. 지금 상태는 이 축소해 놓은 모양이지만은 실제 이 사다리를 이렇게 펼치면은 약 4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고구려의 높은 성벽을 넘기 위해서 수나라는 이런 무기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나라의 전쟁 준비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북방의 이민족을 막기 위해 쌓았던 중국의 만리장성은 수나라가 들어서기까지 오랫동안 버려진 채 훼손돼 가고 있었다. 고구려 정벌을 앞두고 수양제는 이 만리장성을 보수하는 대공사를 벌인다. 이 공사에 동원된 장정만도 100만 명에 이르렀다. 수양제로서는 고구려 정벌에 앞서 변방의 수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걸려있는 그리고 607년 수양제는 대대적인 신무기 개발을 명령한다. 당시 개발된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기연구가 김성태 씨의 자문을 구했다. 이것은 당시 개발된 소차라는 무기다. 소차는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이면서 성 안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용 차량이다. 네모난 상자처럼 보이는 이것은 전호피차. 전호피차는 성벽 가까이에 접근해서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장갑 무기다.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몰래 진입하려 한 것이다. 포행차란 이름의 무기도 있었다. 이것은 발석차라고도 하는데 수백 가닥의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겨 거대한 돌을 날려보내는 무기다. 운제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높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40m의 사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무기다. 당차라는 강력한 무기도 개발됐다. 당차는 거대한 쇠망치를 앞뒤로 흔들어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한다. 또 수십 명의 군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팔륜누차도 개발했다.